진짜 위험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 작가 데니스 웨이틀리의 말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대기업에 다니던 잘나가는 회사원이었다고 합니다. 넉넉한 월급과 풍족한 회식,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피한 직장인으로 살던 중 어느 날 명예퇴직 공고가 났습니다. 명단에 친하게 지내던 과장의 이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기업 과장이면 자식들이 한창 자랄 나이죠.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과장을 보면서 이분은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그것이 미래의 자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안정된 대기업을 그만두고 자기 것을 찾기로 했습니다. 물론 실패도 했습니다. 수도꼭지를 잠근 것처럼 수입이 딱 끊기니 겁도 덜컥 들었습니다. 그래도 자기 것이 아니면 언젠가 맞닥뜨려야 할 위험이니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분은 버섯 농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기업 연봉의 몇 배를 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안정된 참호를 파놓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끔찍이 싫어하죠. 물론 참호 속에 고개를 받고 있으면 당장의 총알은 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세상이 변한다는 것. 전설은 반드시 변합니다. 움직이는 법을 잊어버리면 결국은 죽습니다. 자잘한 위험을 추구하십시오. 도전은 예방주사입니다. 며칠 앓을 수는 있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방주사가 장기적으로는 치명적인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해줄 겁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은 치명적으로 위험한 행동입니다. 365공 비타민 위험을 추구하라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오늘은 시오야 노부오 선생님의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힘 중에서요, 바른 마음을 가지는 법, 정심의 3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3가지 원칙은 그동안 우리가 다른 명상서적, 자기계발서, 그리고 종교의 많은 스승님들이 가르치신 말씀과 일치해요. 여러분들이 일하시면서 또 공부하시면서 지금 나누어 드릴 이 정심의 3원칙, 바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계신지 한 번쯤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오야 노부오 선생님은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바라는 바, 소원이 이루어지기 쉬운 상태가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말이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심의 3가지 원칙을 언제나 명심하십시오. 첫째, 모든 일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생각한다. 둘째,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는다. 셋째, 불평을 하지 않는다. 생각의 힘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우리에게 내재하는 본연의 올바름을 그대로 발현시키기 위해 효율적으로 마음을 사용하는 방법, 그 3가지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하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모든 일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생각한다. 모든 존재물은 잘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장은 모든 것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우주의 근본적인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인생을 적극적으로 사는 것은 그 원리에 걸맞는 일이며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기분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이나 상황을 늘 긍정적,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뒤로 물러나기보다는 앞으로 한 발 나아가려는 생활 방식을 명심하도록 하십시오. 병에 감사함으로써 병을 치유하고 지금의 실패를 다음 성공의 발판으로 만들듯이
비관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적극적인 자세와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이 사태를 호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독자들로부터 많은 경험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아들이 미국 여행 때 사다 준 귀한 볼펜을 잃어버렸습니다. 샅샅이 찾아보아도 눈에 띄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써왔던 정말 귀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좀처럼 체념할 수가 없었지요. 그때 저의 책에서 읽었던 이 일을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파악한다 라는 말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없어진 물건 때문에 끙끙 앓아봐야 방법이 없다. 그보다는 죽은 사람이 기쁘게 써주면 된다 라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엉뚱한 곳에서 볼펜이 나왔다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또 92살이나 된 고령의 여성분이 교통사고를 당해 대퇴골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그대로 꼼짝 못하고 자리에 누워 지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의사의 진단이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의사라도 그렇게 말하겠지요. 그런데 이 여성의 손자분, 그 손자분이 내가 쓴 책을 가지고 문병을 왔더랍니다. 이 여성분은 곧바로 그것을 읽고는 의사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낫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생각해서 좋아하는 집안일을 하고 있는 자신의 건강한 모습을 적극적으로 상상하면서 재활 훈련에 힘썼다는 겁니다. 그러자 증상은 점점 나아져서 반년 후에는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도 기적적이다 라면서 놀랄 정도였고 아는 사람들로부터 도깨비 할머니라는 별명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소유물을 잃어버리더라도 그것을 주운 사람이 잘 사용해주면 된다. 내 몸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남의 치료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치료하자. 이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발상과 사고방식이 마이너스 상황을 플러스로 전환시켜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네, 이 내용은요, 몇 년 전에 엄청나게 베스트셀러였던 뇌내 혁명이라는 책에도 똑같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뇌내 혁명이 1권이 워낙 대박을 쳐서 2권, 3권인가 후속편도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뇌내 혁명이란 책의 요지는 우리 모든 인생의 일들은 우리 뇌 안에서 가진 긍정적인 사고방식, 플러스 사고방식으로 좋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플러스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뇌 안에서 여러 가지 좋은 신경 전달 물질들이 나와서 우리가 점점 더 몸이 건강해지고 좋은 아이디어도 팍팍 떠오르며 또 아주 상쾌한 컨디션을 유지할 수가 있어서 일이든 공부든 인간관계든 사랑이든 삶의 모든 분야에서 점점 더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뇌내 혁명의 요지였는데요. 특히 뇌내 혁명 그 책은 지은이가 제 기억으로 의사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에 뇌과학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냥 좋은 기운을 가지면 성공한다라는 썰이 아니라 좋은 마음을 품었을 때 그런 긍정적인 상태에서 우리 뇌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그때 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전달 물질들이 우리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적었었는데요. 지금 시오야 노부오 선생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마음을 내는 것, 항상 예스라고 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간다 라고 단언하고 있죠. 제가 즐겨 듣는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에서도요, 법륜 스님이 비슷한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요컨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생각해라 라는 거예요.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던 어려운 일이 닥치던
혹은 낯선 곳에 던져지던 간에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겁을 덜컥 먹고 걱정을 하고 움츠러들기가 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죠. 그렇게 고민을 하는 분한테 법륜스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것을 자신에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라고요. 사실 유리한 점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저는 군대를 무척 늦게 갔지만 군대를 갈 때 그것이 나름 체력을 기르고 인간관계를 연습할 수 있는 장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얻어나올 수 있었고, 그렇기에 나름 군대 생활이 보람되고 즐거운 곳이었다고 기억합니다. 또 병이라든지 통증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병을 얻은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다만 어차피 지금 아프게 되었으면 이 상황을 최대한 나에게 유리하게, 지금 이 고통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그동안 잘못되었던 생활 습관들이 있는데 그것을 미리미리 자동차 고장난 데를 수리하듯 수리하라고 지금 병이 왔구나. 내 몸을 고쳐서 나중에 더 오래오래 쓰라고 이렇게 통증이 왔구나 라고 유리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상황을 유리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생기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기 넘치는 사람은 사실 어떤 곤란한 상황이 맞닥뜨리게 되더라도 거기서 솟아날 구멍을 잘 찾아내는 거죠. 요즘 유행하는 말로 복원력이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복원력을 기르는 힘, 바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면서 나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무엇일지 관점을 바꾸어 생각하는 것, 바로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두 번째,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는다. 많은 사례에서 드러나지만 감사의 마음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가져다 주는 것 외에도 그 사람의 생활 방식마저 바꿔버리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고맙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지니고 사는 사람에게는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감사의 파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동조하듯이 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잇따라 일어난다는 거죠. 그 결과 언제나 어려움은 피해 나가고 소망은 이루어지는 술술 풀리는 인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감사의 대상은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또한 특별한 대상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고맙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겁니다. 그저 고맙다. 모든 것이 감사할 대상이다. 이런 심경에 이르게 되는 것은 많은 경우에 큰 병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의 위기에 처하면은 그저 살아있다, 살아있게 해주었다 라는 사실만으로도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운 생각이 들곤 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에 햇살이 비치고 참새가 지저귀고 등교하는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런 것만으로도 가슴이 떨릴 정도의 감동이 일어나며 몸속 깊은 곳으로부터 살아있음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감사의 마음을 늘 간직하고 살기 바랍니다. 물론 누구나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부족함이 있겠지만 우리는 어쨌든 하루하루 무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잃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고마움을 나날의 생활 속에서 늘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한 대퇴부 골절을 당한 92살의 여성분도 지금까지 정말 괴롭다고 생각했던 일은 한 번도 없고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잊지 않는 마음이 긍정적,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낳고 기적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감사해야 할 일이 생긴다. 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동조하듯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너무 좋은 말이고요. 우리가 꼭 가슴에 품고 실천해야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명상가는 그렇게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평생 올리는 기도의 말이 감사합니다 뿐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이죠. 우리의 마음은 근육이기 때문에요. 감사도 연습입니다. 우리가 복근을 키우려면 윗몸 일으키기 연습을 많이 해야 되듯이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키우려면 감사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연습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감사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일상에서 감사하는 것을 찾으려고 부지런히 연습하면은 찾으면 찾아지고요. 찾아질수록 작은 것들이 더 잘 보이며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행복해져 갑니다. 그 행복에 이어 좋은 일들이 생기고 생산성이 늘어나고 일과 공부를 잘할 수 있으니 더욱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 돌아오지요. 이것이 바로 감사의 선순환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돌이켜 생각하건대 내가 나의 일상에서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혹시 드시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린다 라고 말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없어진다면, 지금 매일 먹는 식사가 사라진다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지금 매일매일 가고 있는 학교와 학원이 당장 내일부터 갈 수 없는 곳이 된다면, 우리가 자유롭게 쓰고 있는 두 팔과 두 다리가, 그리고 매일 우리가 냠냠 먹는 우리의 치아가, 이런 것들이 아프면 과연 어떨 것인지, 그렇게 생각을 돌려보면은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감사할 거리를 무수히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론을 쓴 데일 카네기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나는 신발이 없어서 불평하고 있는데 길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주변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불평을 하지 않는다.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에는 파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진동에 동조하고 공명한 것이 저 멀리로부터 다가오는 법입니다. 좋은 생각을 품으면 좋은 일이 찾아오고 반대로 마이너스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결국 싫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를 불러들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불평과 분노가 확 솟아오른다면 일단 꾹 억누르고 속으로 숫자를 10까지 세어보십시오. 대부분의 불평과 불만은 그것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아무리 해도 억제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불만거리를 일부러 밝고 큰 소리로 웃어 넘기듯이 말해봅시다. 큰 소리로 밝게 불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평으로 들리지 않을 정도로 어처구니 없이 밝게 불평사항을 이야기하면 그것으로 깨끗이 사라집니다. 불평하는 것들은 우리가 우물쭈물 뒷전에서 투덜대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맺혀서 다시 싫은 부정적인 기분으로 증폭되어 버리는 겁니다. 내가 아는 어떤 화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원래 성미가 급한 편인데
이 방법을 따라하면서 분노의 감정이 생기지 않게 됐습니다. 뭔가 불쾌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입 밖에 내기 전에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에서 남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마음이 바뀐 느낌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와이프와의 자잘한 싸움이 무척 잦았는데 그것도 눈에 띄게 줄어들어서 아내로부터 최근 밝아졌다는 칭찬도 듣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때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밝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인간성이 변한 겁니다. 불평을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 그런 결심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인생에 큰 변화가 가능합니다. 네, 불평하지 않는다. 사실 이 가르침은 실행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사람을 만나든 언제 어디서건 불평할 거리들은 수도 없이 생기기 때문이니까요. 진상 고객이든 스트레스를 주는 친구든 짜증나게 만드는 상사든 간에 우리가 불평, 불만을 갖고 화를 낼 거리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당할 때 불평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화날 거리를 당하면은 화날 거리가 생기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야기죠. 다만 우리가 염두해야 될 점은 이겁니다. 우리 몸은 전도체와 같아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파장이 있어서 우리가 화를 내고 불평을 가지면 화낼 거리, 불평할 거리가 더 끌려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불평을 하는 사람에게는 불평할 일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우리에게 생겼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좀 더 현명하게 사용하면 우리는 그 불평거리를 입 밖으로 내지 않고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화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화는 나지만 내가 화를 냈을 때 나한테 끌려올 다른 나쁜 거리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알고선 물 흐르듯 조용히 넘어가는 거죠.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업을 지을 때는, 그러니까 악업을 지을 때는 세 가지로 짓는다고 했어요. 신, 구, 의. 세 가지입니다. 신은 몸이고요. 구는 입이고 의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악업을 지을 때는 먼저 뜻으로써 짓고요. 그 다음 입으로써 짓고 마지막으로 몸으로써, 그러니까 행동으로 짓게 됩니다. 불평사항, 불만사항은 먼저 뜻으로 떠올라요. 마음속에서 확 분노가 치민다는 이야기예요. 그 분노를 우리가 거기서 절제하지 않으면 구업, 즉 입으로 그 화가 내뱉어지고요. 거기서 절제하지 않으면 신업, 즉 행동으로, 몸으로 주먹질로 나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신업까지 갈 것을 구업에서 막고 구업을 지을 수 있는 것을 의업에서 막으며 의업, 마음으로 짓는 분노를 치밀어 오르는 즉시 현명하게 가라앉힙니다. 이런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는 조금씩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계속하겠습니다. 평소부터 이런 정심, 바른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을 명심하면 생활 방식에 하나의 중심축이 생겨 이것저것 쓸데없는 일로 번민하거나 작은 일에 구애받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현재의 순간, 지금 그리고 여기를 매우 열심히 살겠다는 결심이 선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쓰여 있듯이 하늘을 나는 새는 씨를 뿌리지 않고 수확하지도 않으며 저장해 두는 일도 없습니다. 과거에 구애받지 않고 미래를 미리 걱정하는 일도 없이 그때그때 순간순간을 열심히 살아 오늘 하루의 노고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오직 지금의 마음을 터득한 듯한 흔들림 없는 생활 방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른 마음, 정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면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더 나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세계에서 현재란 과거 다음에 오는 것이고 미래 앞에 오는 그런 시간이지만 보다 높은 차원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한 줄로 쭉 이어지는 듯한 시간의 흐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밖에 없는 겁니다. 그 지금이라는 한 점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지요. 따라서 지금은 순간이면서 동시에 영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지금을 손가락으로 하나 눌러가듯이 열심히 그리고 신중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되풀이하여 하루가 되고 하루가 되풀이하여 1년이 되며 1년이 되풀이하여 일생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지금을 열심히 삶으로써 바로 지금 우리가 정심, 바른 마음을 가짐으로써 내일의 일을 쓸데없이 걱정하지 않는다. 잘못된 번뇌에 현혹되지 않는다. 이런 간결하고 힘찬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바른 마음, 정심의 3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3가지. 첫째, 모든 일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생각한다. 둘째,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는다. 셋째, 불평을 하지 않는다. 이 바른 마음 3가지를 품고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의 소원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 쉬운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시오야 노부오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감사해야 할 일이 계속 생긴다. 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셔야 되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마음을 다지는 책 365 공부 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